여러분들께 이름 없이 빛도 없이라는 책을 소개해 드립니다. 이 책은 가난하고 어렵고 무척 캄캄하던 시절에 우리가 일어설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던 미국의 젊은 선교사들의 헌신적인 노력을 기록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는 감동과 교훈 그리고 삶의 지혜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주한미군 감축 문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 이름들 아니라고 이야기하죠. 5월 22일 날 여러분들 월스트리트저널에서 기사화되고 난 다음에 전부가 아니라고 한국 주둔 28,500명 가운데 4,500명을 태평양 정중앙에 있는 괌을 이전한다. 이게 아니라고 이렇게 합니다. 미 국방부가 이틀 지났어. 그러나 나는 아닌 게 아니고 진짜인 거죠. 평택에 28,500명을 둘 수가 없습니다. 중국과 이런 유사시가 발생하게 되면은 밀집된 지역에 28,500명 정도가 아무리 방어망이 이름 우수하더라도 괴멸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찬찬히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이 문제를. 여기 보시면은 이 기사들이 지금 계속 나오거든요. 5월 22일 날 나온 다음에 이게 한 5월 25일 기사입니다. 한국계 미국인으로 최초 연방 상원의원 자리에 오른 민주당 출신인 앤디 김 이런 기사들이 계속 나오니까 아니 땐 여러분들 굴뚝에 불이 날 수가 있습니까? 앤디 김이 아무리 반대하더라도 감축하면 감축하는 거죠. 연방 상원의원 입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아무래도 앤디 김은 한국계 미국인이니까 연방 상원에서 한국 이런 입장을 좀 그래도 많이 옹호하려고 노력하겠죠. 미국인이지만 본능적으로 본인 이름 주변에는 다 친인척들이 한국 사람들일 테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이야기는 상당히 심도 있게 여러분들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이고 제가 군사 전문가가 아니지만 제가 외교 전문가가 아니지만 이 문제를 들여다보니까 이 미국은 28,500명을 평택에 주둔시킬 수가 없는 겁니다. 너무 위험한 일인 겁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의회나 한국의 우리 파트너들과 심도 있는 협의 없이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주한미군 감축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낼 것이다. 환영할 만한 일인 거죠. 이렇게 앤디 김이 이야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주한미군 감축 움직임이 미 국방부 고위당국자가 확인을 해줬네요. 기내에서 대중국 억제책을 위해서 주한미군의 태세를 조정하기 위해 한국 정부와 협력을 할 필요가 있다. 미 국방 고위당국자가 5월 30일 날 이야기한 겁니다. 5월 30일 날 기내에서 이야기했네요. 미 국방부 고위당국자는 싱가포르를 향하던 기내에서 한국 관련 언론 질의에 지금 모든 미국의 외교 국방 노선의 초점은 대중국 억제책에 모아지고 있는 거죠. 중국을 억제하기 위한 관세정책, 중국을 억제하기 위한 무역정책, 중국을 억제하기 위한 군사 안보정책이 다 동원되는 겁니다. 그럼 중국을 억제한다는 것은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겁니다. 미국이 갖고 있는 한정된 군사 장비, 군함, 항공기, 지상병력 등을 어떻게 배치할 것이냐. 결론적으로 한국의 28,500명을 여러분들 유지할 수 없는 겁니다. 현재 28,500명은 한국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이런 전쟁 억제 역할을 수행하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미국의 외교 국방 노선이 대중국 억제책에 초점을 맞추는 쪽으로 전환을 한 겁니다. 그러면은 자원 배분에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면은 대중 억제책을 최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주한미군의 감축은 불가피한 것 같다. 아마 이런 부분에 가장 정통한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공화당 정부와는 별로 이렇게 관련이 없지만 빅터 차 교수일 겁니다. 아마 이 조지 워싱턴 대학의 교수로 계셨던 분이죠. 이렇게 이런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 미국 정부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지만 우리는 나를 포함해서 빅터 차를 포함해서 미 국방부와 미군에서 심각하게 주한미군 감축을 검토 중인 문제라고 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빅터 차가. 그래서 이런데 오늘 빅터 차 문제 보고 제가 이 문제를 다루기로 결정한 겁니다. 한국은
그리고 제가 자주 여러분들 방송 보시는 분들은 그동안 들으셨을 겁니다. 한반도에 유사시 전쟁이 발생하게 되면 미국은 지상군을 파견 안 할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미국은 자국 군사들이 살상되는 전쟁에는 미국 본토가 여러분들 침략당하지 않는 참여할 의사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그 압력을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실시간으로 전쟁이 전 세계에 이런 속보 형식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미군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것을 미국 정부에서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여러분 보시게 되면은 주한미군 감축이 불가피하다는 그런 상황을 두고 한국이 이제 자력으로 지상전에서 북한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면은 오늘 여기에 빅터 차 여러분들 교수 지금은 선임연구원입니다. 선임연구원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가 아마 비교적 워싱턴 DC에서도 외교 군사 관련된 그런 연구소 가운데는 영향력도 있고 발언력도 좀 많이 이렇게 효과가 있죠.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돌아가는 겁니다. 이걸 이제 그냥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질의응답에 답한 것이 아니고 이 빅터 차 선임연구원이 직접 출연한 유튜브 방송에서 여기 보시면은 우리는 미 국방부와 군에 심각하게 검토 중인 문제라고 보고 한반도보다도 대만 위기 대응으로 군사력에 초점을 맞추는 트럼프 정부의 정책 전환은 북한에 오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러니까 빅터 차 같은 사람은 실질적으로 한반도에서 전쟁 발생 가능성을 굉장히 이렇게 우려하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전혀 그런 생각 안 하지만 그렇게 여러분들 지금 상황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한 북한과 합의를 위해 또 더 걱정하는 것은 뭐 조선이나 이런 데 논조에 가끔 등장하는 이야기죠. 워싱턴이 뭐 구체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파격적인 양보를 해야 할 수 있고 이것은 미국 국익을 위태롭게 하고 동맹국들을 충격에 빠뜨리는 위험을 동반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난번 여러분들 트럼프 1기 때 싱가포르 회담과 마찬가지로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이득이나 아니면은 대중 억제책에서 중국의 양보를 상당 부분 받아들이는 그런 전제 조건 하에서 주한미군 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주한미군 카드를 미국이 그래서 그런 것을 가끔 조선일보나 이런 데서 논설해서 걱정을 많이 하죠. 어떻든 간에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의 정치적인 그런 입장에 따라 가지고 주한미군 카드를 사용할 수 없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빅터 차가 직접 걱정하는 겁니다. 그렇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주한미군 감축 움직임을 기분 나쁘지 않게 미국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죠. 미국 입장에 생각해 보게 되면은 제가 방송에서 자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20년 넘게 글을 오랫동안 써온 작가이기 때문에 그리고 강연자이기 때문에 훈련이 아주 잘 돼 있습니다. 상대방 입장에 생각해 보는 거. 저 양반은 어떤 생각을 할까? 저 양반들은 무슨 생각할까? 그 상대방 입장에 생각해 보는 겁니다. 한국인 입장이 아니고 미국인 입장 혹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입장 트럼프 행정부의 고위 당국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겁니다. 지금 모든 초점이 대중억제책에 몰려든 겁니다. 대중억제책. 그럼 대중억제 차원에서 보면은 평택에 주둔하고 있는 2만 8천여 명 정도의 주한미군은 얼마나 기여하고 있냐. 유감스럽게도 간접적인 효과만 있는 겁니다. 간접적인 효과. 큰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고 주한미군을 한반도의 붙박이로 2만 8천 명이라 여러분들 그 많은 병력을 주둔시키는 것이 대중억제책에서는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간접적인 효과는 있지만. 그래서 제 판단은 뭔가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아마도 주한미군의 상당 부분을 아마 감축해서 괌이나 다른 지역으로 옮기지 않을 수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큰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주 여러 이야기한 가운데 우리 군이 너무 위험한 지역에 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평택에 2만 8천여 명을 주둔시키는 것은 중국의 선제적 공격에 너무 취약한 것을 떠나는 거죠. 일종의 투자로 보면 포트폴리오가 집중되어 있는 것. 평택에 2만 8천여 명을 내가 미국 대통령이라도 그렇게 선택을 안 하겠어요. 몇천 명 정도로 줄이고 나머지를 빼가지고
태평양 방어 전력에 이름 투입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전쟁이 발생하게 되면 괴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무리 여러분들 방어망을 잘 치놓더라도 단기간에 장사포 같은 걸 이름 때리게 되면은 뭐 패트리어트 같은 이런 방어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게 이런 핵심 같습니다. 핵심. 한국인들이 스스로 지상전을 커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한반도 평화에는 크게 기여하지만 대중 억제 정책에서는 간접적인 효과밖에 없는 겁니다. 대중 억제책 그리고 자국 우선주의 거기서 이런 평택에 28,000명을 주둔시킬 수 없는 겁니다. 너무 위험한 것 같아요. 그리고 장사표를 여러분들 1분에 수천 발 이름 때리게 되면은 북한 포도 있을 것이고 이런 중국 포도 있는데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아무리 여러분들 무슨 사더니 패트리더니 여러분들 이런 거 가지고 방어하더라도 안 되는 거죠. 이제 몇 명을 줄이느냐 문제가 남은 건데 이런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2024년 5월입니다. 위험한 곳에 주한미군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위험한 곳에 주한미군이 있다. 이게 2024년이 아니고 2024년 2025년일 겁니다. 이런 생각을 확고하게 갖고 있는 겁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유사시에 한반도를 포기하더라도 일본이 있는 겁니다. 중국의 여러분들 태평양 진출에 어느 정도 방어선이 되어줄 수 있는 게 일본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인들이 한반도의 전략적 여러분들 그런 중요성 같은 경우를 과대평가하면 안 되는 거죠. 이런 이야기는 몇 번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지도를 딱 놓고 보면은 한국인이 과대평가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유사시에 한반도를 포기하더라도 일본이 태평양의 방파제처럼 버티고 있다는 거죠. 이제 여기다 이제 정권이 바뀌거나 혹시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면은 그럼 뭐 더더욱 이제 복잡해지겠죠.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상황이 돌아가는 거죠.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정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에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